안녕하십니까. 대하소설이자 자전장편소설 세번의 운명 시리즈 6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 저자 소설가 출봉 정항암입니다. 오늘은 쉬운 소설 쓰기 마지막 순서로 저자의 소견을 담은 소설은 미완성 작품이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자가 강의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설 형식이 숙달되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지문과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된 등단 작가의 작품을 선택해서 필사하기를 권합니다. 더불어서 소설가 출봉 정항암이 출간한 대하소설이자 자전장편 소설 세번의 운명 시리즈 6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을 필사 작품으로 추천합니다. 자전장편소설 개정판 시리즈 8권은 인터넷 북팔앱 소설 사이트에서 세번의 운명이라는 필명으로 연재하고 있으며 쉬운 소설 쓰기 유튜브 영상 강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 저자는 26년 동안 소설 쓰기를 공부했습니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높은 판매를 나타내는 일부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쓰기를 시작해보니 처음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무슨 글을 어떻게 써야만 할지 몰라서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등단 작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기존 작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창작 소설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소설 쓰기를 배우려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 1월 초선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창작소설을 공부한 수강생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창작소설 과정을 수료한 것이 소설가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2002년 인천지방노동청과 인천시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1회 근로자 문예대전에서 세옹지마라는 제목으로 소설부문 대상을 받은 다음 소설 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소설이자 자전장편소설 세번의 운명 시리즈 6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9월 2일 저자는 장편소설 세번의 운명 시리즈 6권 중 첫 번째 이야기 질경이 꽃 피는 날 도서출판 항암을 출판했습니다. 2005년에는 두 번째 이야기 긴 겨울 짧은 몸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등단 작가가 되어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된 다음에도 소설 쓰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초순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신촌 노타리 부근에서 좋은 책쓰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2013년 2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서울 홍대 입구 독서클럽에서 즐거운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고 문법 등 부족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16년까지 무려 4년 동안을 서울 문학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등단작가 모임을 시작으로 문학저널에서 소설쓰기 강의를 공부했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배운 소설쓰기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남구 하기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수강생들에게 소설을 강의했습니다. 2017년 9월 2일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인천시 교육청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수강생들에게 소설 강의를 하는 등 실력 부양에 노력했습니다. 소설은 허구의 세계를 통해서 상고와 현실을 드러내는 장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평생을 자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자는 소설 쓰기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설은 영원한 생명을 본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허구를 가장한 인간 생활의 창조적인 모방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2018년 2월 28일 대화소설이자 자전 장편소설 3번의 운명 시리즈 6권을 출간했습니다. 살펴보니 오타와 빠져있는 부분이 많아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첨삭과 교정을 통해서 개정된 시리즈 8권을 완성했습니다. 인터넷 북파렛 사이트에 유료 연재를 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인생소설 쉬운 소설 쓰기 공부를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기재하거나 교정 첨삭 요인을 발견하고 다시 개정판을 출간할 때까지 보완할 생각입니다. 저자는 완벽한 소설을 쓰려고 몰두한 것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수도승의 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고역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얼마만큼 좋은 글을 창작해내느냐가 작가의 자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소설가는 언어의 요청한 구조력에 필요한 언어적 궤적을 이루려는 각오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충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대화로 형성되고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된 다른 작가의 작품 필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글 맞춤법과 문법 그리고 틀리기 쉬운 낱말 공부와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독자에게 감명을 주는 작품을 쓰고 싶으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독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이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자의 구미가 당겨야 하고 독자에게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줘야만 했습니다. 하등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모르고 인생을 말하는 소설을 쓸 수 없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는 창조자 정신으로 끊임없이 지식을 축적하고 경험을 쌓는 것만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설가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처럼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사에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허구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과 동떨어진 소설을 쓰면 독자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등단 작가가 된 다음 완벽한 글을 쓰려고 열심히 배우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설 쓰기에 입문한 지 26년이 되고 76세가 된 지금까지도 독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소설을 쓰지 못한 것이 저자의 무능함과 더불어서 소설은 영원한 미완성 작품이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으로 소설 쓰기 쉬운 소설 쓰기를 종강합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